코센코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이 일봉을 29,500달러 위에서 마감을 해 주었고 뭐 쭉쭉 잘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더리움 역시 뭐 한 1,900 아까 2,000달러를 조금 넘긴 했었는데 1,900 후반대를 이제 와 주었고요. 도미넌스는 48.39 그리고 뭐 이토시는 0.067 부근 정도여서 여전히 이제 뭐 비트장일지 알트장일지 결정 지을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둘 다 있지만 이더리움과 메이저 알트들이 포트폴리오에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래도 누구든 오르면 다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시간과 순서의 차이이지 갈 놈은 다 가야 하니까 말이죠. 뭐 토탈 마켓 캡도 어느새 이제 1.2 부근까지 이제 뭐 왔다가 지금은 뭐 쪼끔 내렸는데 여기에서 한 20% 정도 1.5 T 정도 부근부터 네 1.5 T 부근부터 좀 매도하는 방향을 네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아직은 뭐 참고 사항이니까 네. 기억만 해 두시고요. 늘 이야기 드리지만 현금화하는 순간 텔레그램으로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남길 생각입니다. 아직 어깨동무 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코인 생존기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 결국 은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5월 FOMC에서 파월은 그런 얘기를 해죠. 은행은 견고하고 탄탄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후로도 네,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그 이후로도 많은 은행들이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 중소은행들의 예금 이자율 요 부분을 조금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얘네들이 조금씩 올라가는 순간부터 은행이 진짜 위기를 느끼고 있지 않나라는 상황을 생각해야 되는데 은행은 결국에는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 이 갭을 먹고 사는 기업이라고 봐야겠죠. 아무튼 지속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에 예금 이자가 굉장히 낮더라도 운영이 무난하게 잘 되던 은행들이 전반적인 불황을 겪으며 위기가 도래한 것이죠. 뭐 항상 얘기하듯이 지금 현재로서는 대출에 대한 규제들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우선 단기적으로 중소은행들의 뭐 예치금 이자율이 뭐 몇 군데는 5.5%까지도 올라온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온라인 저축계좌들의 평균 수익률이 온라인 저축계좌 평균 수익률이 뭐 0.5%에서 최근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이게 3.75%까지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평균 수익률도 점차 올라가고 있고 1년도 안 된 시점에 이만큼이 올랐다. 물론 금리는 이거보다 더 올랐죠. 중소은행들이 본인들이 지불해야 하는 이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점차 예금 금리를 올려준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은행 위기가 곧 들이닥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항상 위기는 존재해 왔습니다만 이번만큼은 조금 더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TGA에 대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이 TGA가 뭐냐면 사실 미국 재무부의 뭐 비상금 통장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0이 되는 순간을 우리는 X데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0이 되면 미국이 지불해야 할 돈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X데이트는 뭐 넓게 6월에서 11월 사이로 측정이 되었지만 최근에 어쩌면 6월보다 더 빠르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단기채 수익률이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 X데이트가 6월 정도 선에 이제 예상이 되어서
1개월물이랑 3개월물의 차이가 컸는데 이게 더 앞당겨졌죠. 그럼 지금이 5월 6일이니까 1개월물 금리도 엄청 올라가 버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TGA가 늘어나야 한다라는 이야기 말이죠.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거진 100년 동안 대략 100번 정도의 TGA를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수치적으로만 본다면 매해 한 번씩은 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항상 정치적인 이슈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현 상황 뭐 누가 봐도 내년에 당장 선거인데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미국인들은 다시 이 내용을 갖고 정치적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정치적 이슈는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결국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고로 미국이 채무 불이행을 한 적은 역사상 딱 한 번 1970년대에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증시도 폭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디 정치적으로 싸우다가 난리 나지 말고 미리미리 합의를 잘 봐서 뭐 아무튼 그리고 어제 고용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고용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엄청 낮죠. 이제 발표 보면서 이 시간당 임금이며 뭐 정부 급여, 제조업 급여, 뭐 비농고용 지수 엄청나게 고용이 강하다. 미국은 아직 스트롱하다의 정석이 아닐까 싶은 발표였는데 뭐 좋은 말이죠. 하지만 정책적으로 침체를 이끌어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이제 미국 정부 뭐의 입장에서 뒤돌아본다면 이 강한 고용이 계속 보기 좋은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용이 강할수록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6월 FOMC 여기 6월 FOMC에서는 이제 점도표를 공개합니다. 금리 점도표를 공개하는데 이 최상단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금리를 이만큼 올렸는데 아직도 고용도 안 죽고 소비도 건강해. 너네 조금 더 버틸 수 있어? 그러면 우리 금리를 조금만 더 올릴게. 라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부터 남은 6월 FOMC까지 발표되는 지표들을 꾸준히 잘 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이 지표 하나하나에 뭐 비트코인의 가격이 막 위아래로 막 출렁거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약간의 움직임은 있었지만 뭐 다시 잘 올라왔으니까요. 결과론적으로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비트코인은 사실 23년 1월 기준으로 엄청나게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이 비트코인이 고위험 자산인지 아니면 안전자산인지를 고민하는 시기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 미국 은행 이슈들이 터질 때마다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본다면 은행에서 악재가 생기면 약간 호재로 받아들이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대중의 인식이 점점 디지털 금에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위기는 계속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긴 시간 동안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진짜 정말 전 세계 90% 이상의 인구가 미국의 위기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와 여러 가지 상황들은 침체를 이야기하는 모습인 것 같죠. 경제 상황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23년이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점차 이들과의 상관관계가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위기에는 모든 자산들이 폭락을 하겠지만 아직 위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 위기가 사실 진짜 올지 안 올지도 우리는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어깨동무 풀지 말고 기다려 봅시다, 여러분. 자, 주말인데 비가 많이 옵니다. 저는 영상 올리고 세질을 하러 가야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모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이 페라리를 사러 가는 그날까지 코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